한국으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국내 현안도 쌓여 있습니다. 의사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간호법이 대표적인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 주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관련 소식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또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보신 것처럼 여야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이런 극명하게 다른 시각 국회에서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일단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2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표결로 처리가 됐죠.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전부터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 토론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현재 간호법을 두고 의료인들은 철저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국민이 갈라졌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하고 13개 보건복지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한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간호법을 지난 대선 때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이 직역 간의 갈등을 끝내려면 오늘 간호법을 철회해야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까요? 의사를 포함해서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도 이걸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집단 행동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우선 3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차를 써서 출근을 하지 않는 이 연가 투쟁을, 또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총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인데 내일 방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의사협회장은 이미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례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직에게 처우 개선은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곡기를 끊어서라도 큰 우려를 전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단식 논선 닷새 만인 어제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갔는데요. 간호조무사들은 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해둔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의사 등 다른 직군과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과 줄곧 각을 세워왔던 한의사들은요,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간호법에 줄곧 찬성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칫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의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면서요, 의료단체가 파업을 할 경우 이 의료 공백에 생길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법, 민주당에서만 찬성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은 이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고 영리 추구가 우선인 의료기관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간호법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하려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네, 간호법 제정의 배경이 됐던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서 쟁점 조문 다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 들어가 있지만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권한 등의 문구도 법안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직군 상호 간의 불신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의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쟁점 조문들은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고 엊그저께 통과한 간호법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 간호법 관련 갈등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은 더 있습니다. 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쌍특검 문제도 있는데요. 5월 국회의 내간이 여럿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요구를 정면 비판하면서 KBS 라디오 출연자 비율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특정 언론을 지적을 했습니다. 간호법에 이어서 방송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방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이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소의 후원금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는 2015년 송 전 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입니다. 아예 거기는 그냥 동성애든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를 싣고 얘를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정자원에게서 이공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애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이 인구 감소라는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쓸데없는 막 누구 잡아 죽이고 구속시키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데.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건요. 기존의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의 이 돈봉투와는 또 다른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돈봉투의 규모가 기존의 검찰이 생각했던 9,400만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녹취록에 포착이 됐었죠.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연기령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송 대표 캠프에서 모두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모 씨의 행보가 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박 씨는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이 박모 씨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파리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 전혀 몰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대선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서 내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직접 검찰에 가서 의혹을 해소하고 무도한 강제 수사를 비판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과 협의한 바 없고 현 시점에서는 출석하더라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이미 당을 탈당한 상황이죠.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지만 송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을 뻔했던 김의겸 의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송 전 대표를 두둔할 때 하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무력이 없다는 말 다시 한 겁니다. 청년 송영길이 결혼을 할 때 부인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다. 그러니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도 말고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자. 송영길 대표의 무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위기감 크게 느끼고 있는 분위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 비이재명계 3선인 박광훈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신임 박광훈 원내대표는 예상을 깨고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임기 후에 첫 의원총회를 밤샘을 해서라도 토론을 하겠다면서 이 돈봉투 의혹 숨김없이 지체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지금 좀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쇄신의총에서는 우리 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될 어떤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지만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국회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파업 예고한 의사들, 간호법 윤 대통령 거부권 2호 될까?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압수수색 본격화.